정말 심각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년 9월 8일 바로 오늘부터 전세자금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수많은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예고도 없이 던진 이 폭탄 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마비되고 있는데요.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한도를 2억으로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9월 8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내용이라서 강남 지역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급하게 찍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강남 4구 주택담보대출 유제. 두 번째, 주택 사업 대출 완전 차단. 세 번째, 전세 대출 한도 통일화. 네 번째, 대출 갈아타기 완화. 강남 4구 주택담보대출 규제. 그리고 두 번째, 주택 사업자 대출 완전 차단. 세 번째, 전세 대출 한도 완전 통일화. 네 번째, 대출 갈아타기 완화입니다. 네 가지 내용인데요. 그럼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남구 12억 원 아파트의 경우 기존 6억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무려 1억 2천만 원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 등 강남 4구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LTV가 50%에서 40%로 10% 하향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대출 규제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2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면 기존에는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4억 8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1억 2천만 원이 줄어든 거죠. 15억 아파트라면 7억 5천만 원에서 6억으로 1억 5천만 원이 줄고, 20억 아파트는 10억에서 6억으로 무려 4억이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사실 627 대책으로 이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20억, 30억짜리 강남 아파트도 어차피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결국 이번 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10억에서 15억 사이의 중간 가격대 아파트를 구매를 계획하던 분들이에요.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채원이는 강남구에 12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6억 대출을 받고 자기 자금 6억을 더해서 12억에 구매를 했죠. LTV가 기존 50%였고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6억이 있으면 매수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대출 한도가 줄어서 4억 8천만 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금 7억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현찰로 7억 2천이 있어야 12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별림이가 고가 아파트를 산다고 한번 해볼게요. 별림이가 강남구에 25억짜리 아파트입니다. 기존에는 6억을 대출받아서 자기 자금 19억만 있으면 25억짜리를 살 수 있었어요. 변경도 똑같이 6억, 자기 자금 19억, 25억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고가 아파트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5억짜리 초고가 아파트를 사려면 투자자는 타격이 없는 반면, 아까 채원이의 경우 12억짜리 저렴한 아파트를 사려면 실수요자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에요. 이게 바로 이번 정책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사업자 대출 완전 차단인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수도권 주택 구매 목적 대출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규제 지역에서 30%, 비규제 지역에서 60%까지 대출이 가능했었죠. 이제는 수도권 전체에서 주택 사업자의 대출이 아예 막힌 겁니다. 심지어 지방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수도권에 집을 사려고 대출받는 것도
불가합니다. 이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임대사업자들이에요. 기존 사업 확장 계획이 전면 차질을 빚게 되었고 신규 임대주택 공급도 위축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도 있는데요. 새로 지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임대주택 공급이 완전히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겨냥하는 이유는 뭡니까? 투기 세력으로 인식하는 거죠. 임대사업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시세 차익도 노리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임대소득보다도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사업하니까 투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8년 동안 임대사업자로 임대를 하고 있지만 참 기분이 메롱이에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뭡니까?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5년 이상의 장기간 보유를 하고 임대 수익 등 꾸준한 수익 창출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투기는 뭡니까? 단기간의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행위예요. 보통 1, 2년 내 빠른 매도, 오직 시세 상승분만이 목적. 실질적인 가치 창출 없이 차익만 추구하는 거죠. 96개월 동안 한 가정에서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급 역할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가 아닌 일반 임대 물건들, 이 물건들이 정녕 다 투기 물건이라고 하신다면 그럼 싹 다 투기꾼들 잡아서 족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주택인 분들이 투기꾼이라고 돌을 가장 많이 던지시는데요.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 자신의 집을 임대해주는 임대인들이 없어진다면 어디서 사실 건가요? 우리는 다른 편이 아니고 같은 편이에요. 제발 공격 좀 하지 말아주세요. 어려운 하락장도 견뎌내면서 임대하고 있는 집인 거죠. 정부는 단기 투기꾼과 장기 임대사업자를 구별해서 8년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자는 보호해줘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를 싸잡아 다 투기 세력으로 보면 안 돼요. 네, 세 번째 변화는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통일합니다. 기존에는 기간마다 한도가 달랐어요. 우선 전세대출 보증기간 3사가 있는데요. 서울보증보험이 있고요. 네, 민간보험회사고요. 가장 까다롭지만 한도가 높아요. 신용도 좋으면 무조건 괜찮습니다. 심사 기준도 엄격하고 수수료가 비싼 게 흠이죠. 두 번째는 주택금융공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라서 안정적 금리 경쟁력이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규제 변동이 잦습니다. 주택, 도시, 보증공사. 네, 여기서. 네. 그래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한도는 낮지만 진입장벽이 낮아요. 서민층 접근성 좋고요. 심사가 상대적으로 관대합니다. 한도가 그리고 제일 낮고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비싸지만 많이 빌려주는 민간회사, 그리고 두 번째 중간치 하는 정부기관, 세 번째 서민 친화적인 정부기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모든 기관이 2억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은 3억에서 2억으로 1억 원이나 한도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전세대출을 건드는 겁니까? 손쉬운 전세대출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린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건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시장을 인위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앞으로 부작용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전세는 점점 찾기 어려워져서 전세 멸종 현상 가속화가 될 거고요. 결국 세입자들이 원치 않는 월세로 내몰리게 될 겁니다. 6억 전세는 보증금 1억에 월세 300으로 월세화 될 거예요. 전세에서 월세, 전환으로 월 주거비 부담은 두세 배 증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모든 규제가 강화된 건 아니에요. 대출 갈아타기, 즉 리파이낸싱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완화되었습니다. 627 대책으로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었던 대출 갈아타기 한도가 다시 없어졌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더 낮은 금리를 찾아서 한도와 상관없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규제로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해를 보는 쪽을 살펴보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10억에서 15억 사이 아파트를 구매를 하려던 실수요자들인데요. 대출 한도가 줄어든 만큼 자기 자금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임대사업자들입니다. 수도권에서의 사업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니까요. 반대로 이득을 보는 쪽은 기존 대출을 받아둔 분들이에요. 대출 갈아타기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바꿀 수 있거든요. 또 현금 부자들도 상대적으로 유리해졌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진 만큼 현금으로 거래하는 분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가주택 잡기에는 역부족이고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20억, 30억짜리 강남 아파트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중간 가격대 실수요자들만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는 거죠.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남 4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 원 이상 감소했고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진입이 완전히 차단되었으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번 규제는 오늘 8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만큼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수요 억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장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하는 정책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은 성공한 사람은 기회를 찾고 실패한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뼈를 때리는 말 아닌가요? 이런 정부의 규제 속에서 이제 끝났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대출 규제만 없었어도 정부가 자꾸 정책을 바꿔서 타이밍 놓쳤잖아.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진작 시작했었을 텐데. 저도 그런 핑계를 많이 대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죠. 핑계를 댈 때는 마음이 편하지만 통장 잔고는 그대로더라고요. 반대로 성공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규제가 생겼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대출이 안 된다고? 그럼 현금을 더 모아보자. 시장이 어렵다고? 그럼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핑계를 찾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됩니다. 기회를 찾는 순간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정부 정책이 복잡하고 대출 규제가 까다로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핑계로 삼을 건지 기회로 바꿀 건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핑계를 찾고 있고 누군가는 기회를 찾고 있어요. 5년 후, 10년 후에 누가 더 성공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오늘부터 핑계 찾는 시간에 기회를 찾아보세요. 변명하는 에너지로 공부하고 실행해보세요.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최원별님이었습니다.